눈꺼풀이 좀 처지고 시야가 불편하고 눈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을 눈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단순히 안과에 가셔서 시력 체크 정도만 하시고 문제없다는 말씀만 듣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의료원 성형외과 강상윤 교수입니다. 눈 성형은 위쪽 눈꺼풀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과 아래쪽 눈꺼풀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위쪽 눈꺼풀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쌍꺼풀 수술부터 시작해서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교정을 하는 수술, 눈 뜨는 게 무거워졌을 때 하는 안검하수 수술, 그런 수술들을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 눈꺼풀에 대해서는 아래쪽 눈꺼풀에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왔거나 다크서클이 형성이 되어 있거나 피부가 많이 처져서 이렇게 주글주글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수술들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쌍꺼풀 수술은 우리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겹의 라인을 갖고 있고 거기에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쌍꺼풀 라인 수술이죠. 쌍꺼풀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눈매가 좀 부드러워지게 보이고 또 화장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쌍꺼풀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러 오신 경우에는 일단 진료 시에 환자분의 눈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인상이 좋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거울을 통해서 또는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또는 이미지 작업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쌍꺼풀 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쌍꺼풀 크기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을 하게 되고 안검하수가 동반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시력이나 어떤 기본적인 안과 검사 같은 것들은 그것은 저희가 수술 시에 시행할 수도 있고 환자분이 별도로 나중에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결정이 되면은 수술실에서 수술을 진행을 할 때 환자분이 원하는 라인으로 우리가 먼저 디자인을 하게 되고 수술 도중에 그 라인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지 환자분과 함께 같이 거울을 보면서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환자분 그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수술 종료와 함께 환자분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눈꺼풀 처짐과 안검하수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데 눈꺼풀 처짐은 위쪽 눈꺼풀에 피부만 처져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피부가 처져 내려와서 속눈썹에 닿거나 아니면 속눈썹을 덮어버려서 그것이 내가 보는 시야를 가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연령대가 높아지면은 피부 처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불편한 경우가 생기고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을 하는데 기본적인 수술은 피부 절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늘어진 피부를 절제를 하고 쌍꺼풀 라인을 형성을 하거나 안 하거나는 환자분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쌍꺼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피부 절제가 조금 줄어들 것이고 쌍꺼풀을 만들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피부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피부 절제는 눈꺼풀에서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겉에 눈썹 밑에 또는 눈썹 상부에서 피부를 절제를 해서 눈꺼풀 처짐증을 교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검하수는 눈을 뜰 때 눈이 다 충분히 안 떠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무겁고 눈을 최대한 뜨려고 해도 더 이상 떠지지 않고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아니면 일반 사람이든 환자분들 경우에 눈을 뜰 때 눈썹을 많이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눈을 뜨면서 이마에 주름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경우에 안검하수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검하수의 정도는 경증에서부터 중증까지 단계별로 있을 수 있지만 중증이라고 하면 거의 눈을 못 뜨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눈썹을 올린다든지 이마에 주름을 형성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도 정도의 안검하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가 있을 경우에 수술은 눈을 뜨게 하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게 하는 거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단축시켜서 움직이는 거리를 짧게 해주는 것이 수술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고무줄이 좀 늘어나 있을 때 그 늘어진 고무줄에 비슷한 정도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는 고무줄을 짧게 자르면 되듯이 이 거근을 좀 단축시켜주면 눈을 뜨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지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절개하는 것은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과 같이 위에 눈꺼풀에 절개를 하게 되고 거근을 찾아서 거근을 묶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쌍꺼풀 라인을 형성하는 수술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거 없이 그냥 거근만 단축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인 경우에 안검하수가 있으면서 쌍꺼풀을 원할 경우에는 거근 단축과 함께 쌍꺼풀 형성을 하고 남자분들 경우에는 쌍꺼풀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낮은 절개선을 이용을 해서 쌍꺼풀 라인이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거근을 조정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우리가 통칭해서 하안검 성형술이라고 부르는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은 주로 하게 되는 이유가 그 아래쪽 눈꺼풀에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왔다든지 다크서클이 있다든지 또는 피부가 많이 처져서 주름이나 아니면 굴곡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그 속눈썹 아래쪽 눈꺼풀 속눈썹 라인에 근접해서 절개선을 하게 되고 그 절개선을 따라서 눈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지방을 제거를 하는 수술이 가장 기본적인 게 됩니다. 또한 절개선 위로 올라오는 여유분에 해당하는 피부를 절제를 해서 늘어진 피부도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단순히 그 지방만 불룩한 경우에는 결막 절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겉에 피부 절개가 아니라 눈꺼풀 안쪽에 있는 결막을 통해서 절개를 해서 지방만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흉터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피부가 많이 처진 경우도 피부를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속눈썹 아래 절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흉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눈썹 아래쪽 속눈썹 아래 절개를 했을 경우에 그 흉터는 가까운 데서 아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쳐다보면 보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에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다크서클이라고 부르는 눈 밑에 이렇게 검게 주름이 가거나 검게 비쳐 보이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다크서클을 교정을 하는 것은 원인에 따라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요. 다크서클의 원인이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에 밑에 있는 조직이 좀 비쳐 보이는 경우가 또 한 가지 있고, 그 다크서클이 해당하는 부위에 혈관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눈꺼풀이 좀 처지면서 지방이 불룩하게 나오거나 피부가 처지면서 그림자가 형성이 돼서 다크서클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형성되는 그 부위는 눈에 있는 눈 근육들이 또는 코 주변에 있는 근육과 눈 근육이 서로 방향이 갈라지면서 일종의 하나의 경계선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 경계선 부분에 조직이 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크서클이 이제 비쳐 보이게 됩니다. 먼저 혈관이 지나가는 경우라고 하면 레이저를 사용을 하든지 절개를 하든지 해서 그 혈관을 없애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그림자가 형성이 되는, 위에 지방이 좀 처진다든지 피부가 처져서 생기는 일종의 그림자 효과로 나타나는 다크서클은 하안검 성형술, 즉 지방을 제거하고 피부 조직을 절제를 해서 거기를 평평하게 펴줌으로 인해서 다크서클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자체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비쳐 보이는 조직에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피 조직을 이식한다든지 자가진피 조직 같은 걸 이식을 통해서 피부 두께를 조금 보충을 해주어서 비쳐 보이는 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피부 자체
피부 색이 그 부분이 조금 검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레이저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피부 톤을 조금 밝게 해주는 그런 약품들을 써서 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크서클에 대한 교정은 이게 피부 자체의 칼라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교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쌍꺼풀 재수술은 쌍꺼풀이 풀린 경우가 있고, 또는 쌍꺼풀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어떤 다른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 눈이 좀 떠 보인다든지 아니면 눈뜨기가 좀 더 불편하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주로 쌍꺼풀 재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자체는 원인에 따라서 수술 계획을 하게 되는데, 라인이 불만족한 경우는 대부분 라인을 재설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교정이 됩니다.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눈 떠짐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안쪽에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거근이 손상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거근을 다시 원상태로 봉합을 해주면서 거근 교정을 통해서 눈 뜨는 걸 교정을 하고, 그리고 쌍꺼풀을 재설정하는 것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쌍꺼풀이 풀린 경우는 처음에 수술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쌍꺼풀을 재설정할 수 있는데, 쌍꺼풀이 풀렸다는 것 자체는 다시 어떤 매몰법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절개를 하지 않고 하는 수술법을 사용을 해서 쌍꺼풀을 하는 경우보다는 절개를 해서 안쪽에 쌍꺼풀 라인을 좀 더 강하게 형성을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유의료원 성형외과에서는 쌍꺼풀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 수술을 하기가 좀 난해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손상을 입어서 온 경우, 또한 재수술을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수술 후에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나이가 들고 연세가 좀 있으신 경우에 눈꺼풀이 좀 처지고 시야가 불편하고 눈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을 눈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단순히 안과에 가셔서 시력 체크 정도만 하시고 문제없다는 말씀만 듣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성형외과 진료를 통해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번 성형외과 진료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